안녕하세요. 알파 변호사 알변 허주연입니다. 알려주고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중에 재산 분할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결혼한 지 10년 됐고 애 2명 있는데 5대5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산 분할이 그렇게 막 수치적으로 정량화돼서 혼인기간이 뭐 10년 이상이면은 몇 프로, 뭐 3년 이상이면은 몇 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뉘지 않아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몫을 청산해 가는 것 더하기, 이혼하고 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할 때 뭐 각자의 부부마다 뭐 여러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10년 결혼하셨으면은 몇 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기를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막 네이버,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데 뭐 많잖아요. 재산 분할 얼마 받아가는지 이런 기준들 많고, 또 이런 광고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3년 결혼 생활하고 재산 분할 뭐 60~70% 받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부부마다 혼인기간, 자녀의 수, 경제력의 유무, 결혼할 때 뭘 얼마나 해왔고, 부부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기여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뭐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뭐 이런 것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케이스가 내가 본 그 케이스와 100% 사실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꼭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내가 몇 퍼센트를 나도 받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할 몇 프로 받을지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사건 수행 과정에서 좀 뭐 어떤 것들 얼마나 입증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그러니까 플러스 재산,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부동산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뭐 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식, 예금, 뭐 기타 등등, 보험금 이런 것들과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택 담보 대출 받은 그 대출금, 그 다음에 카드값, 뭐 이런 여러 가지 빚, 이거를 다 합산을 해서 모든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나머지를 순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재산을 저우리에 딱 올려놓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재산 분할입니다. 물론 이때 빚은 무조건 뭐 빚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막 유흥비로 탕진하느라 진 빚, 이거는 부부 공동생활을 하느라 쓴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뭐 소극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뭐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쓰게 된 돈이고 지게 된 빚이니까 이거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런 순재산을 만든 다음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각자 나눠 가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 환경을 혼인 생활할 때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고 싶어요,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그래서 양육비를 주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아이를 키우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가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가 아이를 계속해서 키운다고 하면 이 전업주부는 경력이 단절돼서 이후에 경제력이 결혼할 당시만큼 아이에게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내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서 생활 수준을 좀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여도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런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통 결혼 기간이 뭐 2년, 3년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여도라는 게 사실 발생할 필요 없이 그냥 각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뭐 그 정도에서 끝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혼인기간 3~4년 정도 됐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전업주부고 경제력이 하나도 없이 뭐 예술 공부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업주부고 경제력 하나도 없이 기여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다 모든 재산은 남편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친정에서 결혼을 할 때 집도 해줬고, 그리고 남편 차도 해줬고, 남편 사무실도 차려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되는 그런 재산이 남아있을 때 이게 아내의 기여도가 전업주부나 경제활동을 안 했다고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낮게 평가된다고 하면 아내한테는 너무나 불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상 아내에게 거의 많은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혼인기간이라든가 경제활동 유무, 전업주부면 기여도 인정 못 받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